지금 소송 중에 계신 분들은, 상간 소송 진행 중인 분들은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의 형사고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예전에는 상간녀 박살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도 웬만하면 아내분들이 역으로 형사고소 당하지 않도록 법리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상간녀에게 타격을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간녀들이 상간소장 받으면 형사적으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불륜을 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우자에게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당한 게 있으면 형사 고소를 합니다. 온갖 죄명이라는 죄명은 다 갖다 붙여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폭행, 스토킹, 음란물 유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위치추적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는 한 4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별의별 죄명이 다 붙었더라고요.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아내분들 대부분이 엄청 당황하시고 우왕좌왕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겁도 많이 먹고 엄청 속상해 하십니다. 대부분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폭행 정도의 사안은 변호사님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건은 변호사 선임비도 매우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고 몇십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야 되는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케바케입니다. 내가 너무 불안하다, 나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면은 비싼 비용을 내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 외에 형사건은 일단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일정 금액을 내고 유료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에 이런 경우 선임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조언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혼자 나가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형사고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자격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자격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고소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 소환 연락. 피해자라는 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상간녀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를 한 사람이죠.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 신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도 받아봤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까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먼저 연락이 오거나,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피고소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조사관에게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고소장 등을 등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경찰서에 시간 약속을 정해서 방문을 하면 조사관님이 바로 고소장을 등사를 해서 주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민원실을 통해서 직접 피고소인인 우리들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수령을 할 때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고소장의 그 페이지 수량에 따라서 상이하게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고소 대리인의 의견서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청할 때 명확하게 대리인 의견서가 아니고 고소장을 등사해 달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봐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관과 통화를 할 때 신문 일정을 조율하고 경찰서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미리 고소장을 수령한 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신문 일정 자체를 뒤로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때 상간녀 소송에서 제출한 서류나 소장 등을 출력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조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사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조사에 대한 녹음을 원하는지 묻는데, 녹음을 하게 되면 조사관님이 혹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조언 등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본격적인 신문 조서 작성이 시작되면 조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고소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에게 미리 조언을 받았던 내용이나 피의자 신문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를 해서 피고소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그 고소건들 몇 건 있을 거잖아요. 그 고소 사항별로 진술을 방향 및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메모를 해서 신문 조사를 받을 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사건들은 질문 사항이 없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조서에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조사관은 피고소인, 즉 피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워드로 조서를 동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쉴 틈 없이 줄줄이 계속 말을 빨리 해버리면 조사관님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내용이 엉키거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작성하시는 걸 보면서 조사관이 조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작성이 마무리되면은 출력을 해서 조서 내용을 검토해 보라고 주면서 그때 자세히 읽어보시고 보완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고소인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최소 2-3번 이상 읽어보시고 보완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조사관이 그것을 대부분 반영을 해줍니다. 작성 사항에 이견이 없으면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장을 찍게 되는데 페이지마다 간인, 수정 및 추가 부분에도 계속 찍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에 경찰서를 한 번 더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피고소인, 즉 피의자, 신문조서도 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사를 해서 가지고 상간녀 소송 진행 시 참고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사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신문조서 페이지 수량별로 비용을 상이합니다.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 조사관에게 준비해간 추가 증거 자료를 여기 고소건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검토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우리가 상간녀로부터 당했을 때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팁을 올려다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게시물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형사고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거 침입.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층 현관문을 통과를 하거나 상간녀 집 현관 초인종만 눌러도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 침입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상간녀 연락처를 안다면은 각서를 받으러 가서 전화를 걸어서 밖으로 불러내던지,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에 밖에 있는 인터폰으로 집옷으로 호출을 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나올래? 들어갈까? 의견을 묻는 거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동의를 했으니까 주거 침입이 아닐 수 있겠죠. 두 번째, 명예훼손. 멀티 프로필이라고 하더라도 상간녀 얼굴을 올리거나 욕설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가 그걸 캡처를 해서 이 아내분한테는 고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제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상간녀 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판사님 재량이겠죠. 세 번째, 스토킹과 협박.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1회만 강하고 임팩트 있게 하고 끝내셔야 합니다. 욕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회사로 찾아가서 증거자료 뿌리고 걔 망신 줄 거야. SNS에도 올리고 네 새끼 학교에도 찾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어떻게 되나 두고 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협박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전 남편한테 협박했다. 정말 딱 저거예요. 너
너네 회사 찾아가서 너네 직원들한테 다 알릴 거야. 이 말이 있는데 협박죄 성립이 됐어요.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고지를 했다면 더 이상 고지를 받은 이후에 연락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것도 스토킹입니다. 네 번째, 폭행. 쌍방으로 엮이려면 같이 붙잡고, 이거는 좀 재밌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바닥을 같이 뒹굴라. 밀치고 핥히고 멱살 잡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바닥에 넘어져서 같이 엉겨서 뒹굴어야 쌍방 폭행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머리 뜯고 뭐 솔직히 장갑에 본드 발라가지고 머리에 처발처발 하신 분도 계셨고, 나는 상간녀입니다 하고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걸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뭐 저는 까나리 액젓 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린 분도 계셨고 다양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박살 안 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비용도 벌금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힘들어하셨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상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형사 고소를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마디 똑똑한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상간녀에게 타격을 주고 싶은 분들, 박살에 가까운 걸 하고 싶은 분들, 또는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형사 고소가 들어오지 않아도 나중에 진행하다가 상간녀들이 독이 오르면 이때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모아서 형사 고소를 하거든요. 지금 소송 중에 계신 분들은, 상간 소송 진행 중인 분들은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용어 같은 게 익숙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두세 번 들어보시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방송은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